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세상은 참 넓고 그 넓은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많죠. 오늘 저도 그런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1995년 4월 2일 3시 27분 출생, 이름 모름. 4월 2일에 미혼모에게 태어났지만 병원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이 가난해서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가 있었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는 도저히 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절 입양 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8달 만에 나온 아이. 너무 일찍 나온 약하고 아픈 아이라서 그런지 저를 입양해 가려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렇게 입양 기간에서도 계속 맴돌다가 저는 고아원에 가게 되었어요. 입양이 잘 되지 않으면 18살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곳이기에 저 같은 아이에게는 딱이었겠죠. 고아원에 가게 된 나이는 2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대요.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같은 말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저를 열심히 돌봐주시는 원장 엄마와 선생님들 덕분에 금방 잘 걷고 말할 수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열심히 지내던 오랜 시간들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우리는 언제 고아원에서 나가서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꿈꾸기도 했죠. 하나둘씩 친구들이 가족을 만나서 나가기도 하고 잘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봐가면서 어느덧 제 나이도 차 있었죠. 몇몇 친구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오는 어른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어른들조차 있지 않았어요. 그저 고아원 한 구석에서 눈치를 보면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이일 뿐이었죠. 나도 그냥 이렇게 계속 있다가 언니 오빠들처럼 나이가 차도 가족을 못 찾으면 쫓겨나겠지.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왜 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까 하는 저에 대한 원망감과 돈이 없어서 저를 키우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던 때였어요. 저는 드디어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고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오신 아줌마 아저씨는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시고 다 해주셨죠.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 너무 예쁜 옷과 인형들. 하지만 그 시간들은 길지 않았어요. 아줌마 아저씨는 큰 일을 하는 분들이었고 본인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고아인 저를 입양해 온 것이었어요. 내일은 방송국에서 우리 찍으러 오실 거야. 내일 네 언니도 잠깐 집에 올 거야. 언니 오면 언니랑 인사하고 같이 있어. 내일은 잡지 촬영 오기로 했어. 언니가 너 꾸미는 거 도와줄 거야. 오늘 일찍 자. 늦게 자면 안 돼. 밤에 몰래 뭐 먹거나 핸드폰 하지 마라. 처음에는 착하고 잘해주시던 아줌마 아저씨에게는 점점 저는 그냥 본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사람처럼 다뤄질 뿐이었어요. 예쁜 옷들, 좋은 음식들은 방송국 등등에서 사람들이 올 때만 잠깐 좋을 뿐이었죠. 밥? 네가 알아서 먹어. 내가 왜 너 같은 고아에게 신경을 써야 해? 우리 땡땡이 하나 더 잘 키울 시간도 모자라. 고아면 눈치라도 챙겨. 우린 너 좋아서 데려온 거 아니야. 우리가 더 착해 보이려면 뭐 해야 할까 하다가 너 데려온 거지. 점점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된 저.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언니가 놀러 갈 때는 저는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더 착해 보여야 된다곤 하지만 저런 거를 왜 데리고 왔지? 괜히 시간만 낭비된다니까. 저는 결국 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에게 버려지게 된 거죠. 입양한 후에 별로 본 적도 없던 분. 혹시 이분도 또 나를 방치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받아주신 할머니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돈이랑 본인들 이미지 만드는 데만 미친 것들, 어린애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입양해서 이게 상처만 줬단 말이냐.
어린 너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할머니 댁에서 저는 학교도 다니고 덕분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사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할머니는 정말 따뜻히 잘 대해주셨죠. 하지만 계속해서 버려지고 방치당한 기억은 가끔씩 저를 크게 덮쳐왔어요. 할머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 하지만 나를 또 버리거나 하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제게 돈과 권력 그런 것도 좋지만 좋은 성품과 생활력이면 결국엔 주위에 좋은 사람은 계속 남게 될 거라면서 제게 많은 삶의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부잣집 손녀딸이 맞나 싶게 생활비 지원도 적었고 저는 부족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야 했죠. 식당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등. 어린 나이에 사회를 미리 겪게 되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얻고 배우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일도 배우면서 부딪히고 집에서는 할머니께 돈을 관리하는 법 등등을 배우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를 불러 앉히고 말하셨어요. 예전에 네가 정말 어릴 때 널 입양하겠다고 나에게 데리고 오던 네 부모를 내가 정말 말렸어야 하는데 어린 너에게 상처를 그리고 이렇게 거친 세상 풍파를 겪게 했으면 안 됐는데 너는 네 부모랑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아가 하지만 이제라도 좋은 삶을 살아보렴.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내게 이리저리 부딪혀보게 한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이걸 알려줄 때가 되었구나. 옅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고 말하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불안했어요. 할머니는 서류 한 장을 꺼내시면서 제 부모님 몰래 할머니가 키워오신 재단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어요. 아가, 이 재단은 이제 네 것이다. 네 부모도 잘 모르는 사실이야. 사실 내 친구가 하던 재단인데 몇 해 전부터는 내가 하고 있단다. 이 친구도 너를 참 많이 걱정하던 친구야. 내가 너에게 물려주게 된 거를 이 친구도 하늘에서 보면서 참 좋아할 거야. 네가 부디 잘 이끌어 나가 주길 바란다. 갑작스럽게 할머니께 받게 된 재단. 이 재단을 주려고 그간 제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한 할머니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불안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집 분위기가 뭔가 싸하고 조용했어요. 계속해서 이 방 저 방을 뒤지며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신 건지 하루 종일 며칠을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주신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어요. 버린 딸이 한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으니 이제서야 제가 좀 눈에 들어온 걸까요? 할머니 말대로 바로 저를 버린 양 가족이 저를 찾더라고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다음부터 절대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언니. 돈을 바라는 건지 그 재단이 왜 제 것인지 내려오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나자는 말에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니 만나러 간 거였죠. 네 양부모들은 돈에 미친 작자들이야. 마음만 먹으면 너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주위 사람들만 잘 굴려서 일을 조작해버릴 수도 있지. 그러니 만약 만나자고 하면 꼭 널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혹시나 하는 사건에 대비할 수 있게 든든한 사람 한 명도 두고 전 양부모를 만나러 갔어요. 참 오랜만이다. 그 집에 가서 그 노인네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너 같은 게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 나 같은 친자식한테 안 주고 왜 너 같은 근본도 모르는 거한테. 엄마도 무슨 생각이신지. 자식들한테 재단이 있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애한테 덜렁 넘겨주시긴 하고. 양가족이 절 만나러 온 이유는 역시나 제가 탐탁치 않다는 이유더군요. 할머니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쌓아온 제가 안 될 이유는 없다 생각하는데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 앞에서 마구 짓거리는 양가족들이 정말 가짜나 보였어요. 물론 아줌마랑 아저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이 정도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것저것 일도 어릴 때부터 해보게 하셔서 계속해서 경험 쌓았고 제가 할 가치가 있으니까 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아줌마랑 아저씨는 아줌마 아저씨의 그 잘난 딸 더 훌륭하게 키우시는 데에도 시간이 모자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 있는지도 몰랐던 재단 관리까지 하려고 하세요. 불그락 푸르락 하는 양부모의 얼굴, 순간 저에게 머그컵을 던졌고 그걸 보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이 머그컵을 던져버렸습니다. 아주 뜨거운 커피와 함께 말이죠. 저에게 날아온 머그컵은 함께 동행해 주신 분이 쳐내주셔서 다치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또 한 번 나타났다가는 그때는 저 역시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에게 퍼부어준 뜨거운 커피와 머그잔은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 요양원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절 키워주시고 재단을 운영해보라고 해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러 요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할머니를 돌봐주셨던 보호사분에게서 편지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딸보다도 현명하고 고와서 가치 있는 내내 나를 행복하게 했던 아이야. 이 글을 보게 될 때쯤 아마도 나는 세상이 없겠지.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다 세상의 이치 아니겠니? 나를 보내면서 너의 마음속에 있던 고독함과 외로움 그리고 슬픔들까지 모두 보내버리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 언제나 바른 길을 갈 너란 걸 알기에 이 할미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지하 금고를 열 수 있는 키를 줄 테니 잘 챙기렴. 앞으로의 너의 인생은 찬란히 빛나는 날만 가득하길.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할머니처럼 다정하고도 따뜻한 글. 그렇게 며칠을 슬픔에 빠져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눈물과 함께 그간에 서럽기만 했던 제 시간들이 다 녹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열쇠로 금고를 열게 되었고 그 안에는 골드바가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저처럼 어렵게 살아온 친구들에게 할머니의 이름으로 학비를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아무것도 아닌 고아로 살아오다가 이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오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못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며 지내다 보니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들이네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절 입양하고 버리다시피 한 양부모들에게 더욱 보란듯이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